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감사합니다. 우리 중1 학생들은 이 화면을 굉장히 잘 켜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자, 한번 여러분들 오늘 내용 설명하기 전에 자, 지난 시간 내용 복습부터 하면서 한번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도 한번 혼자 흰 종이에다가 꼭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지? 뭐 필요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필기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멀리 가볼까? 저는 이제 저랑 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냥 사실 여러분들 믿을지 모르게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대학교 수학교육과를 나왔는데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노력파. 약간 좀 노력파고, 그나마 저의 장점은 저는 사실 그냥 외우는 걸 싫어해요. 잘 못 외워. 항상 이해를 더 먼저 해야 돼.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스토리를 누려보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목이 뭐냐면 1차 함수인데, 자, 그 친구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자, 중1 때 배웠던 정비례. 자, 반비례는 제가 필기한 적 있죠. 반비례는 고1 올라가면 다시 볼 겁니다. 우린 정비례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중1 때 이제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해서 요런 꼴을 배웠잖아. y는 ax 꼴. 요런 꼴을 저희가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2에 올라와서 이제는 몇 가지 새로운 용어도 배웠다는 거지. 관계식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함수라는 말. 요런 걸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요. 1차 함수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1차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는 함수인데 1차식으로 된 함수라, 중1 때랑 비교해 보시면요. 이거 말고 뒤에 꼬다리가 붙는다는 거지. 뭔가 플러스 b, 플러스 숫자 이렇게. 물론 마이너스 수 있겠죠. 어떤 숫자가 이렇게 더해진다는 거야. 자, 이런 걸 배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중1 때 배웠던 정비례랑 중2 때 배우는 요 1차 함수, 특히 요 자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거야. 얘가 도대체 어떤 역할이냐는 거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려봤더니, 자, 사실은 이제 오늘 그 비밀이 살짝 밝혀지는데요. 요 자리가 기억나? 이제 미리 말하자면 어떤 이 함수의 모양을 결정짓는 게 요 자리야. 근데 요 자리가 똑같단 말은 모양은 안 바뀌어. 근데 이제 b가 바뀐다는 거는 어쩌면 이 함수의 위치가, 특히 이렇게 위아래로 바뀌는, 이렇게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지. 이걸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어떻게 y축 방향으로, 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뭐 b만큼, 그리고 저희가 모양이 안 바뀌는 이동을 보통 평행 이동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뭐를 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정비례를 이용해서 이 친구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치? 하나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지난번에 뭘 배웠냐면 이런 걸 배운 거야. 문제에서 예를 들어, 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래. 즉 어떻게 그리자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는 처음 봤지만 이거는 본 적 있잖아. 이거 가지고 어쩌면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분석을. 얘가 어떻게 되었다? 한번 물어볼까? 준영아. 요 함수가 어떻게 된 게 얘예요? 플러스 3된 게 뭐가?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한번 그래프상의 이미지로 말해봐. 그래프에서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위로 3칸. 그치. 위로 세 칸도 물론 같은 말이지만 정식 명칭도 꼭 기억하세요. Y축 방향으로. 사실 위아래가 Y축 방향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방금 준영이가 말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로 세 칸, 쟤를 위로 세 칸 움직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너네가 이제 어쨌든 이론상 얘를 그릴 줄 알 거 아니야. 중1 때 배웠으니까. 그리고 아마 기억나, 여러분 중1 때 우리가 배우기로 쟤를 아주 쉽게 그리는 방법은요. 아무거나 점 두 개만 구해온 다음에 직선을 그으면 돼요. 이렇게 직선을. 잠깐만요. 이렇게 직선을.
요게 이제 요함수인데 우리는 얘를 그리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얘를 위로 3칸 올리시면 돼요. 얘를 그대로, 주의할 점은 기울이지 말고 그대로 들어가지고 위로 3칸 올려보시면 약간 요런 느낌 아닐까요? 요런 느낌. 요게 이제 요함수의 그래프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래프 그리기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이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이해돼? 그리고 자, 오늘도 이어서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어쩌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배운 거야. 그리고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수업 끝날 때까지 2가지를 추가로 배울 겁니다. 다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2가지를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용어 몇 가지를 배울 건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한번 얘를 지우고 이어서 지우지 말까 아까운데. 자, 이어서 그 다음 내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오늘은요. today.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자,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어떤 A, B라고 두는 것보다 한번 여러분들이 예시로 보시면 조금 더 아마 와닿지 않을까요? 자, 조금 더. 자, 요런 식, 뭐 요걸로 할까, 요걸로? 자, 요식. 자, 요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지난 시간 내용은 한 번 더 첫 번째 뭐를 이용해서 너네가 알고 있는 정비례와 뭐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려봤다라는 거야. 방금 제가 했던 그 작업이 요거죠. 요거. 자, 오늘은 두 번째.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저희 책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소위 절편이라는 걸.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절편 무슨 떡인가요?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약간 이게 절편이라는 게 실제 떡 있는 거 아세요? 절편? 절편? 자, 어쨌든 자, 이 절편이 뭔지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절편은요, 어쩌면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너네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거기 안에 특정 부위를 저희가 절편이라 부를 겁니다. 자, 제가 빠르게, 자, 저는 사실 이제 고인물이라 이 정도는 빠르게 그릴 줄 압니다. 자, 빠르게 한번 그려보면 요거는 이제 요런 느낌의 그림이 나와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용어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주목해서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 예전에 X축, 이거를 Y축이라 불렀던 기억나? 항상 이런 축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요 그래프를 가만 보시면요. 잘 들으세요. 얘 정말 중요합니다. 축과 만나는 이 2점 보이세요? 얘네들을 우리가 절편이라고 좀 특별히 부를 거야. 다시. 기본적으로 절편은요. 요 축과 만나는 점이 거의 항상 있거든.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그려보시면요. 웬만한 경우에는 항상 축과 만나요. 너네가 한번 대충 그려봐도요. 항상 축과 만나. 이 점들이. 이 축과 만나는 2점이 있잖아. 이 2점을 저희가 이제 뭔가 절편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럼 느낌 와? 절편은 또 크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X축과 만나는 절편이 있을 거 아니야. 다시 Y축과 만나는 절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책에 보시면 2가지 용어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X절편 그리고 Y절편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X절편은요. 느낌 오시겠지만 요 자리에 즉 X축과 만나는 요 X값을 저희가 X절편이라 불러요. 요 자리. Y절편은 이름 그대로 Y축과 만나는 요 자리에 Y값을 Y절편이라 부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거를 실제로 구해볼 겁니다. 얼마인지. 어떤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구하는 방식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지 모르는데 이 당연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어볼까요? 자, 현빈아. 우리 이 내용은 중1 때 배웠는데 자, 여기 X축이 있지. 그리고 지금 이 점은 X축 위에 있는 점 맞아? 맞아요?
혹시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한 가지 특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든 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 혹시 말할 수 있는 친구?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 전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여러분 있어요. 그게 뭐야? 지금 태은이가 뭔가 말하는 것 같은데 Y가 니은은 뭐예요? 자, Y가 니은? Y가 없어요. 없다는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거 수학에서는 없다는 걔랑 다른 표현인데 결론입니다. X축 위에 있는 점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뭐다? 전부 다 Y 값이 0이에요. 너네가 뭐 궁금하면요. 2,0, 3,0, 5,0, 100,0 찍어봐. 다 어디 있어요? 다 X축 위에 있잖아. 그럼 느낌 와?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필기할게요. Y자리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X값이에요. 이해돼? 어쩌면 되게 당연한 얘기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다시 X절편은요. 구하는 방식이 여기 Y자리에 0을 넣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Y자리에 0을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1차 방정식이 생기고 얘를 풀어보시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가 지금 저희가 뭘 구한 거라고요? 요 X축과 만나는 점을 저희가 지금 구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질문. 그 원우야. Y절편은 어떻게 구할 것 같으세요? Y절편은 Y축 위에 있잖아.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자, Y절편은 Y축 위에 있잖아. 어떻게 구할까요? 자, 그럼 수연이가 도와줄래? 그 Y절편은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X4가 0. 그치, 여러분들. Y축 위의 점들은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X값이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Y절편은요. 어떻게? X자리에 0을 넣었을 때 Y값으로 구합니다. 다시 X자리에 0을 넣었을 때 Y값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0을 대입해 보시면요. 재밌죠? 왼쪽에 Y는 얘가 지워지면서 그냥 오른쪽에 4만 남아요. 자, 그럼 정답 쓸 때는 Y절편 정답 쓸 때는 Y는 4라 쓰면 안 돼요. 그냥 담백하게 4만 써야 돼요. 그리고 해석은 뭐다? 이 Y축과 만나는 점이 Y값이 4라는 의미예요. 이해돼? 자, 먼저 절편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실제로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결론이 하나 있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 자리를 평행 이동으로도 해석을 했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자리가 평행 이동 자리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자리는 뭐다? Y절편 자리이기도 해요. 왜? X에 0을 넣으면 제가 남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가 이제 약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다시 저 자리는요. Y축 방향 평행 이동도 맞지만 어쩌면 Y절편 자리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요렇게. 자, 저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보시면 여기 밑에 관련 문제 중에 잠깐만요. 자, 관련 문제 중에서 이제 절편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페이지 97쪽입니다. 자, 여기 일단은 그래프가 나와 있고 자, 왼쪽 문제들은 요 그래프상에서 절편이 뭔지를 아냐는 거야. 자, 절편의 이미지부터 체크해 보자는 거지. 자, 제가 한 문제 10번 보여드릴까요? 자, X절편은 그래프에서 뭐를 말한다? 요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말해요. 그럼 정답 쓸 때는 뭐라고 쓰면 돼? X절편은 2다. X절편은 2다. 자, 그럼 정답 쓸 때 일반적으로 요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요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X절편은 2 숫자만 쓰면 됩니다. 그럼 자, Y절편은 뭘 말해요?
요 y축과 만나는 요 숫자 어쩌면 y 값이죠. 제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쓸 때는 y절편은 그냥 뭐 4다 요렇게 쓴다는 거. 마찬가지로 얘도 요렇게 쓰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정답은 요렇게 안 씁니다. 요런 식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하나만 해보자. 자, 밑에 3번 풀어볼게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뭐 그닥 어려운 말도 아니니까. 오늘 저희가 배운 첫 번째 이 용어 절편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사실 이제 미리 고백하자면 저희가 앞으로 그래프 그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절편입니다. 왜? 절편은 구하기도 쉽고 이제 요걸 이용하면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중1 때도 근데 중1 때는 이게 정비례는 좀 워낙 쉬운 거라 이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약간 이렇게 절편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호야. 3번 문제에서 x절편 얼마예요? 이호 계세요? 자, x절편 얼마예요? 마삼 말했네요. y절편은요? y절편은 2.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걔네를 말하는구나. 그쵸? 어쨌든 스페셜하니까 이름을 따로 주는 거야. 스페셜하잖아요. 그치? 자, 이제 오른쪽에 두 번째는요. 이 절편 구하는 걸 식으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방금 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x절편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라는 거야. x축과 만나는 그 점이기 때문에 x축 위의 점들은 한 가지 공통점, 즉 y값이 0이라는 거. 즉 y자리에 0을 넣어서 x를 구하시면 걔가 x절편입니다. 그럼 반대로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x값이 0일 때라는 거예요. 자, 한번 실제로 풀어보자면 y자리에 0 넣어보시면요. 이렇게 1차 방정식이 나오고 2항에 보시면 7 나오잖아. 자, 그러므로 정답 쓸 때는 위에처럼 쓰지 말라고 했어요. x절편은 7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y절편은 x값이 0일 때인데 x에 0 넣어보시면 그냥 이렇게 바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y절편은 얼마? 똑같네요. 7이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외우면 좋은 상식은 뭐다? 요 자리가 알고 보니까 y절편 자리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얘기잖아요. x에 0 넣으면 제밖에 안 남아요. 그치? 요렇게.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밑에 10번 풀어봐. 자, 밑에 10번 문제 한번 풀고 이제 요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미 감이 올 겁니다. 사실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요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기 하면 오늘 수업 절반 끝납니다. 네. 그래서 왜 중1 때는 절편이란 말 안 배워요? 정비례는 너무 쉬워서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굳이 말하면 쓸 수 있긴 한데 정비례는 좀 그래프가 항상 원점을 지나거든. 그래서 재미가 없어갖고 이 말을 안 배웁니다. 알겠지? 자, 10번 문제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혹시 좀 빠르거나 이해가 안 되면 말씀하세요.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절편입니다. 자, 절편이란 말은 이 그래프를 가만히 봤더니 항상 x축과 y축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두 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어딜 지나가는지. 그래서 왼쪽처럼 그래프로도 찾을 줄 아셔야 되고요. 오른쪽처럼 식이 나왔을 때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자, x 절편 y 절편. 자, 한번 구해 보셨나요? 시간은 좀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자, 한번 태혁아. 혹시 태혁이가 한번 도와줄 수 있겠어? 저요? 네. 혹시 x 절편 나오셨나요? 아니요. 자, 구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자, 구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아, 이 중요한 타이밍에 또 우리 친구는 지금 집중을 못한 건가? 태호가 우리 지금 제가 여러분 좀 많이 빨랐나요? 지금 여러분 혹시 아니 좀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게 제가 혹시 좀 빨랐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여러분 제가 내가 문제인가 물어보는 거야 진지하게. 난 충분히 그래도 고민할 시간 드린 것 같은데. 아 그러지 마 여러분들 진짜 너 어떡하라 그래 나중에 감당 가능해요? 어. 자 그럼 누구 물어볼까? 자 준영 한번 도와줄래? 혹시 X 절편 나왔어? 네. 얼마 나왔어? 3분의 2요. 어떻게 구했어? x에 0을 대입하고 X 절편인데 X에 0을 넣어요? y요. y. 자 그러면 추가 질문 왜 Y에 0을 넣어요? 그래야 x만 남으니까. 자 혹시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이거 제가 방금 계속 설명했는데 왜 Y에 0을 넣어?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은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외우면요 너네 금세 까먹는데 이유를 알고 외우라는 거야. 혹시 수연아 왜 Y 값을 0 넣는 줄 아세요? X축 위에 쓰려면 그- y가 0이 되어야 되니까. 그치 여러분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그래프상에 자 왜 왼쪽에 그래프가 먼저 나오냐면 어쩌면 이 전략은 그래프를 가만 보면 생기는 전략이야.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프를 봐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야. 여기가 저희가 요 자리를 x절편이라 부르겠다는 거잖아. 근데 요 점의 위치를 봐봐. x축 위에 있지. 그리고 중1 때 배웠잖아. x축 위의 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요. 모든 점들이. y값이 0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외운 친구랑 그냥 외운 친구는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져도 격차가 발생돼 갑자기. 걔는 그냥 외웠거든. 물론 정 안 되면 그냥 외워야겠지만 그냥 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y자리에 0 넣어보시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간단한 1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x절편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자 양쪽에 4 곱할게요. 분수가 싫으니까. 그리고 2항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제 뭐 이 정도는 암산이 되시겠죠. 요렇게. 그러므로 x절편은 얼마다? 3분의 2다라는 거예요. 자, y절편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x값이 0일 때야. 이것도 외우지 말라는 거야. 왜?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그 점인데 그 자리는 y축 위에 있잖아. 즉 x가 0인 애들이에요. 뭔지 몰라도. 그래서 x에 0을 넣는 거야. 그리고 넣어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외우자는 거예요. 이 자리가 y절편 자리라고 외우자는 거예요. 그냥. 아시게? 그래서 y절편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자, 다음 시간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런 설명까지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알겠지? 자, 이제 이어서 요 다음 장 내용을 바로 요 문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절편이란 말을 왜 배웠냐면 이제 얘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프 그릴 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 와? 이미 여러분들은 어렴풋이 감이 올 거예요. 자, 지금부터 다음 장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는요. 이렇게 시간계를 주고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봐라.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절편을 먼저 구하는 게 순서겠죠. 자, 구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구하신 다음에 자, x절편이 자, 물어볼까? 자, 우진아. x절편이 그래프에서 이미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구한 이 3분의 2가 뭐예요? x축 위에 있는 이 함수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그때의 점인 거야. 그럼 x절편이 3분의 2란 말은요. 요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요 점을 뚫고 지나간다는 거야. 이해돼? 다시. 자, 종훈아. y절편이 2분의 1이란 말은 요게 그래프상의 이미지가 뭐예요? y축에 y축에 y값이 2분의 1이란 이 점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럼 하나밖에 없겠지. 이게 정답이라고요.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절편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어쩌면 저희가 앞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될 방법이에요. 요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사실 앞으로 웬만하면 절편으로 그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 엄청 깔끔하잖아요. 그리는 게. 그치?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제 다음 장 가보시면 실제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번 1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 해보실래요? 물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 절편을 대놓고 주면 재미없잖아요. 당연히 수학은요, 절 대놓고 안 줍니다. 오른쪽처럼 식을 줄 거예요. 네가 절편도 구해와서 그래프도 네가 그려보라고. 근데 이제 이번 문제는 아주 친절하게 절편을 주고 있습니다. x절편이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일 때 이 그래프를 그려봐라. 자, 그냥 그림 그리기 문제예요. 자, 절편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뭐 이거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가볼까? 자, 이 문제 한 번 더 질문을 좀 해보고 싶네요.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 수연아. x절편이 그래프에서 이미지가 뭐라고요? 한 번 더. 이 x축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어디를 지난다? 요 2라는 요 점을 지나는 거 맞아요? 이미지. 마찬가지 y절편이 마이너스 2란 말은요. 요 점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요 이미지로 먼저 배웠잖아. 어쩌면 그 이미지로 왔다 갔다 거꾸로 그래프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꺼낼 줄도 알아야 되고 넣을 줄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마무리는요. 요 두 개를 직선으로 이으면 기본적으로 1차 함수는 직선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상 점 두 개가 나오면 그래프는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걸 하고 싶다는 거야. 오늘의 첫 번째 내용. 절편을 이용해서.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밑에 여러분들, 자, 밑에 문제 말고 바로 오른쪽 갑시다. 자, 이제는 절편도 네가 구해봐서 네가 그래프까지 다 그려봐. 6번 풀어볼게요. 당연히 시험 문제는 그나마 얘가 조금 더 시험 문제야. 물론 얘도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얘도 재미없어요.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절편을 구하고 그래프까지 그려봐라. 자, 여기까지가 절편 관련 내용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뭐 해보고 계신가요? 자,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빨리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냥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자, 한번 해보고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애용할 내용입니다. 자, x절편은요, 다시 x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y값이 0일 때입니다. 자, y자리에 0 넣고요. 요 1차 방정식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x값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즉, 요게 뭐다? x절편이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그리고 y절편은 자, x값이 0일 때인데 자, 외웁시다. 요 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y절편은 3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x절편이 말 그대로 x축과 만날 때의 그 점을 말해. 요 점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여기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y절편은 y축과 만날 때의 그 점을 말합니다. 즉 여기를 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직선 모양이라서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나는 마음에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요거 우리가 중1 때 선분이라 배웠잖아.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그려줘야 돼. 뚫고 지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선생님 더 하면 안 돼요. 되긴 되는데 여기 안에서만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리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해를 해보시고요. 다음 장 갈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어쩌면 여기 별표 하나 칠까요? 이제 우리가 어쩌면 그 1차 함수 너네가 이제 여기를 다 배우고 나중에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 이제 뭐랄까 우리가 각 반마다 반장이 있는 것처럼 사실 1차 함수를 대표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기울기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뜻 그리고 이제 요걸 이용해서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큰 틀에서는 그래프 그리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평행이동, 두 번째가 절편, 세 번째가 기울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기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로 돌아가서 좀 필기를 이어서 해볼까요? 자, 여기는 제가 다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2번 절편까지 배웠다는 거야. 이제 대충 흐름이 이해되시나요? 저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요 그래프 그리기를 해보는 중인데 지난 시간에는 평행이동으로 이번에 첫 번째 배운 거는 절편 크게 x절편, y절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 기울기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뭘까요? 너네가 아는 그 기울기 맞아요.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요, 이제 이 기울기가 이 그래프의 모양과 관련된 친구라 볼 수 있겠지. 말 그대로 이런 기울기를 말하거든요. 얼마나 가파른지. 이런 기울기를 말하는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또 역시나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 건데요. 한번 간단한 활동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혹시 함수 두 개 보이세요? 요거 두 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저희가 방금 배운 절편을 이용해서 한번 요거 두 개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좌표 평면에다가 두 개를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과 다르게 요 자리는 똑같게 만들었고요. 앞에 x의 개수만 다르게 바꿔봤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미 약간 힌트를 드렸어요. 제가 아까도 요 자리가 모양이라고 했잖아. 그 요 자리가 바뀌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기 뒤에 있는 위치를 바꿔봤잖아. 어쩌면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여기를 바꾸면서 1번에 대해서 알아봤다며 이번 시간에 여기를 바꾸면서 요 3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방금 배운 절편을 이용해서 한번 그래프 한번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간 잠깐 드리고 이제 뭔가 어쨌든 기울기라는 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나한테 1차 함수 하면 쌤은 뭐가 떠오르세요? 기울기입니다. 1차 함수 하면 기울기가 떠올라요. 자, 1차 함수 기울기 관련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해요. 기울기란 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 기울어진 정도인데 수학자들은 이 추상적인 걸 숫자로 표현해야 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어떤, 그러니까 사실 이상한 건 아닌데 좀 낯선 거지.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잘 듣고 요게 조금 집중을 해야 돼. 사실 절편은 별거 없잖아. 근데 얘가 좀 중요하다는 거야. 잘 들으세요. 태여가. 알겠지? 자, 요 친구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암산을 할게요. 자, x절편은 마이너스 2, y절편은 4가 되겠네요. 자, 많이 하시다 보면요, 요런 게 좀 빠르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자, 이번엔 제가 여기 있는 y는 4x 더하기 4를 그려볼게요. 자, x절편은 마이너스 1, y절편은 똑같이 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제가 편의상 초록색과 보라색이라 부르겠습니다. 자, 태윤아, 너가 보기에는 요 보라색이랑 초록색이랑 누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 즉, 누가 더 기울기가 클까? 자, 초록색이요. 무슨 색이요? 초록색이요. 아, 여러분들 초록색이 더 가팔라 보이세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기울기란 말의 이미지부터입니다. 자, 이 이미지가 어려운 친구는, 자, 너네가 지금부터 여기서 등산을 해야 돼요. 태윤아, 너 등산할 건데 어디가 더 힘들까요? 보라색이요. 실제로 보라색이 기울기가 더 큽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미지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보라색이 더 기울기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아는 그 기울기가 맞다는 거야. 이게 실제로 그런 이미지 아니야. 이게 지금 산이야, 산. 나 등산해야 돼. 누가 더 가팔라요? 보라 색깔이 더 가파르잖아. 근데 이제 수학자들은 뭘 고민하냐면, 그럼 이 가파른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쩌면 이제 암기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수학자들은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야.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자들은요, 이제 어떻게 요 가파른 거를 봐봐. 우리가 이미지로 보기에는 보라 색깔이 더 큰 게 맞잖아. 근데 이걸 숫자로 표현을 해야 돼. 자, 수학자들의 행위를 이해해 보세요. 자, 수학자는 이렇게 씁니다. 자, 저희 책에도 이제 요 활동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어쨌든 요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잖아. 그리고 어쩌면요, 저희가 구한 절편도 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자, 절편을 이용해서 한번 기울기를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봐. 자, 요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사람이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까지 이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렇게 실제 현실은 걸어가지만 우리가 요 좌표 안에서는 대각선으로 걷는 게 불가능해. 기본적으로 x축 방향은 좌우, y축 방향은 위아래란 말이야. 자, 그렇게 이해를 하자면, 자,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비교해 본 거야.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x값과, 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요렇게 한번 우리가 비율로 볼 겁니다. 요 이제 기울기를요, x가 얼만큼 변했고 y가 얼만큼 변했고로 보자는 거야. 요게 기울기의 기본적인 정의인데요. 잘 봐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잖아. 자, 여기까지 원우야. x가 얼만큼 변했어요? x가 마이너스 자, 아니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면 얼만큼 변했어?
자, 여러분 플러스 2만큼 커진 거 맞아요? 네. 그럼 단순하게 마이너스 2에서 0 가려면 플러스 2만큼 커진 거 맞아요? 요거. 네. 자, 이번엔 여기서 여기까지의 y의 변화를 볼게요. 실제로 이게 기울기의 뜻이야, 사실은. x가 요만큼 변했을 때 y가 요만큼 변했다로 기울기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진아, y는 0부터 4까지 얼만큼 변했어요? 4만큼 변했어요. 그치.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커지는 쪽이면 플러스 4만큼, 만약에 내려왔으면 작아지는 쪽이면 마이너스 4만큼 변했잖아. 그리고 자, 지금부터 기울기의 뜻입니다. 기울기는요, 저희 책에 나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책에서는 사실 x값의 증가량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가량이란 말보다는 변화량을 더 좋아합니다. 즉 x가 요만큼 변했을 때 y가 요만큼 변했다를 비율로, 즉 분수로 표현한 게 기울기의 뜻입니다. 쌤, 이게 왜 기울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기울어진 추상적인 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거냐는 거야. 요렇게. 즉 두 점을 가지고 x가 요만큼 변했을 때 y가 요만큼 변했다로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물어본 게, 자, x가 2만큼 변했을 때 y가 4만큼 변했잖아요. 저는 지금 요 두 점을 비교한 거예요. 두 점을 비교해 본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온다? 기울기가 2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요 초록 색깔의 기울기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 있는 보라 색깔 한번 기울기 구해 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보라 색깔, 요 두 점 가지고. 그럼 요것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해볼까 한번?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입니다. 보통 책에서도 이렇게 화살표 그림을 되게 선호합니다. 자, x는요, 보시는 것처럼 1만큼 커졌죠. 그리고 y는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네요. 4만큼 커졌잖아. 그래서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얼마다?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즉 4가 돼요. 그리고 아까 태은이한테 물어본 것처럼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누가 더 커요? 보라 색깔이 더 크네요. 거의 한 2배만큼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기 전에는 대충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어떤 숫자를 통해서 기울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사실. 자, 한번 식으로 돌아가 보시겠어요? 우리가 구한 기울기가 놀랍게도 시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외울 게 나왔습니다. 요 자리가 이제 암기하면 좋겠죠. 사실 기울기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모양이라 불렀던 요 자리가 사실은 이제 기울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 기울기가 어쩌면 모양을 알려주는 자리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마찬가지 여기 있는 요 자리가 알고 보니까 뭐야? 기울기 자리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절편 배울 때 요 자리는 기억나? y절편 자리라고 배웠지. 요 자리도. 그래서 어쩌면 이제 1차 함수의 분석이 끝난 겁니다.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꼴인데 a 자리가 기울기, 즉 모양 자리고요. b 자리가 지난 시간에는 평행이동, 오늘 배운 말로는 y절편 자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배울 거는 기울기라는 표현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얘는 중요도로 치면 너무 중요한데 많이들 이제 이걸 까먹어. 시험 끝나고도 까먹으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기울기는 말 그대로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차 함수는 직선 모양이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해 보다가 이런 공식이 탄생된 거야. x가 요만큼 변했을 때 y가 요만큼 변했다. 요거를 비율로 표현한 게 그치, 태연이 말대로 결국은 요 자리가 기울기 자리라 식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식이 나오면 기울기가 2인 거겠죠. 요 식이 나오면 기울기가 4인 거겠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기울기의 공식도 알고는 있어야 돼. 저게 문제로 나오거든요.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고
교재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에 이 기울기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알겠지? 자, 이제 밑에 보시면요. 어떤 활동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면 괜히 학생들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나왔으니까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지금 뭐냐면요. 이제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리고 사실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요렇게 점 5개까지 구할 필요가 없어요. 딱 점 2개만 구하면 사실 돼요. 어차피 점 2개 가지고 그 증가량을 비교해 볼 거거든. 자,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풀어 보시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표를 채운 다음에 x가 1만큼 커질 때 y가 얼만큼 커졌는지 이제 사실은 증가량보다는 변화량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자, 제가 그럼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는 사실 저희가 실제로 혼자 구할 때는 이렇게 투머치하지 않습니다. 좀 투머치긴 한데요. 한번 해보자면,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난번 숙제를 해본 적 있죠? 그냥 대입해서 y값 구하시면 됩니다. 한번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1 넣으면 1, 2 넣으면 6, 이렇게. 자, 이제 밑에 읽어보시면요. 자, 어떤 말이 나와? x값이 1만큼 커졌을 때 y값이 얼만큼 커졌니? 뭐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구할 땐 여러분들이 위에 거 다 필요 없고요. 딱 점 2개만 사실은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거나 점 2개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만큼 비교해 보시면 x가 1만큼 커졌죠. 자, 그때 y는 얼만큼 커졌을까? 이호야. 자, 요때 y는 얼만큼 커졌게요? x가 1만큼 커졌을 때 y는 얼만큼 커졌어요? 마이크가 안 되는 건가? 자, 그러면 누가 더 줄까? 혹시 유민아, y는 얼만큼 커졌어요? 5요. 그렇죠. 그렇게 증가할 때는 플러스로, 가끔 감소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마이너스로 쓰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기울기가 뭐다? 이 변화량을 비율로 표현한 게 기울기다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x가 요만큼 변한 것뿐에 y가 요만큼 변한 게 기울기가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사실상 요 시간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자리가 어쩌면 기울기 자리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기울기란 말을 배우기 전이라 그냥 모양 자리다 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기울기 자리입니다.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근데 사실 그게 모양이죠. 그렇죠? 그게 모양인 거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 작업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 이제 요 그래프를 주고 기울기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쩌면 방금 제가 했던 그 예시가 요 작업인데요. 한번 시범 보여드리자면, 자, 지금 여기 그림 안에 가만 보시면요. 너네한테 요 2점을 쓰라고 약간 힌트가 나와 있을 겁니다. 사실은 꼭 요 2점을 쓸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2점을 잡고 솔직히 하면 돼요. 꼭 2점도 막 2점일 필요가 없어요. 아무거나 2점. 쌤,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항상 똑같나요? 그게 포인트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2점을 잡고 해도 이 변화량이 안 바뀝니다. 비율이. 자, 제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안 바뀌는지. 자, 어쨌든 이 문제는요. 아까 제가 시범 보여드린 게 요 그림 같은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x값이 얼만큼 변해요? 1만큼 변할 때 y값은 1칸, 2칸, 3칸, 3칸만큼 커졌잖아. 여기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울기의 뜻이 뭐다? x가 1만큼 변할 때 분의 y가 3만큼 변할 때. 요게 기울기라는 거. 선생님, 다른 것도 똑같나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요렇게 2점 잡고 해볼까 한번? 과연 똑같은지. 만약에 다르면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해볼까요? 자, 한번 준영이가 도와줄래? 요 빨간 색깔 2점 보세요. x가 얼만큼 변했지? 플러스 2만큼. y가 얼만큼 변했죠?
6만큼. 자,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 두 점을 잡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사실인데 이번 문제는요, 이렇게 시키는 게 있거든. 자, 5번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점 두 개를 이미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요 점 써야 돼. 요 점 써야 돼. 근데 꼭 이 점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 선생님,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해요? 내려간다는 거는 작아진다는 거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로 쓰면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증가량이란 말을 안 좋아하는 거야. 왜? 많은 친구들이 증가량이라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만 생각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증가량이 아니라 변화량. 왜? 변화란 말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작아질 수 있어요. 그 변화량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오늘 지금 설명드린 건 기울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울기. 자,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자, 얘 보시면요. 자, x가 얼만큼 증가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오른쪽으로 간단 말은 증가하는 거야. x축은요. 왼쪽이 작아지는 쪽, 오른쪽이 커지는 쪽이에요. 그런데 y 값이 밑으로 내려가지. y는 위로 가는 게 증가하는 거, 내려가는 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칸만큼 감소하네요. 요렇게. 그리고 기울기의 정의가 뭐라고요? 기울기의 뜻은 x가 요만큼 변할 때 y는 요만큼 변해요. 요게 기울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기울어진 정도를 수학자들이 숫자로 표현한 거야. 당연히 수학 시간이니까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장 가봐. 자, 이제 다음 장 보시면요.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몇 번 말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물어볼까요? 그럼 8번 문제는 자, 종훈아. 8번 문제는 요 함수의 기울기가 얼마게? 그치? 우리 요 자리가 이제 알고 있죠. 요 자리가 모양 자리, 즉 기울기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 얘는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굳이 우리가 점 두 개를 쓰지 않고도 식이 나와 있으면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1초 만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저 자리가 기울기 자리란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기울기 자리.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요. 이제 뭐가 나와? 자, 방금 저희가 배운 그 자리와 이제 앞서 배운 뜻을 콜라보하면 이런 문제가 탄생한다는 거. 자, 12번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 시간 드려볼까요? 이제 앞장에서 배운 뜻과 이번 페이지의 식이 만나면 이런 문제가 탄생됩니다. 요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값이 2에서 5만큼 증가할 때 y값은 얼만큼 증가하니? 그런 문제예요.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런 컨셉이야. 가끔 수학 풀다가 이런 거 해본 적 있는데요. 자, 기울기를 어쩌면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 시간에 기울기 자리가 있다고 했잖아. 첫 번째는 어디에서? 식에서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어디가? 요 자리가 기울기 아닌가요? 그렇죠. 요 식에서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앞장에서 기울기의 뜻을 배웠잖아. 이 뜻을 이용해서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기울기의 뜻이 뭐라고 여러분들? x값이 요만큼 변할 때 y값이 요만큼 변해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x가 2에서 5만큼 증가했다고 했잖아. 자, 여러분들 2에서 5만큼 증가란 말은 즉 얼만큼 변화된 거야? 3만큼 변화된 거 맞아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y값이 얼만큼 변했니? 즉 요 자리를 구하는 문제라고요. 요렇게. 저희가 이제 수학에서 이런 느낌 많이 쓰거든요. 뭔가 기울기를 두 가지로 구해본 거예요. 한 번은 식에서 꺼내오고 한 번은 뜻을 이용해서 해서 이제 어떤 등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등식을 풀어보시면 우리가 네모값, 즉 y값의 증가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앞장 내용과 이번 페이지 내용을 섞은 문제예요.
더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로 식도 물어볼 수 있고 뜻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자, 밑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 14번 문제. 14번 문제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자, 한번 같은 방식으로 이런 느낌 살려서 한번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장 내용과 이번 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을 섞은 문제예요. 자, 기울기를 이용해서 한 개는 한쪽은 식에서 한쪽은 뜻을 이용해서 같은 거니까 같아야겠죠. 자, 14번 문제. 자, 한 10분 남았는데 조금 마음이 급해졌네요. 자, 한 번 더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식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요 식에서 유미나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5. 그치, 요 자리를 외우자는 거야. 요 자리가 기울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희가 오늘 기울기 관련 뜻을 배웠잖아.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다시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요. 뭐가 나와 있다? y값의 변화량이 나와 있지. 자, 여러분들 y가 3에서 8까지 변했다는 거는 종훈아, 얼만큼 변했어요? 그렇죠? 자, 좀 더 엄밀히 말해줘. 플러스 5, 마이너스 5인지.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당연히 뭐를 물어볼까? 요 자리 물어보겠죠. x가 얼만큼 변했니? 요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리고 가만 보시면 혹시 바로 보이세요? 여기 지금 5, 5 똑같잖아. 그럼 요 자리는 딱 봐도 마이너스 6 돼야겠네요. 요렇게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만큼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게 이제 이번 문제의 컨셉이고요. 자, 바로 오른쪽 문제가 이제 엄청 앞으로 많이 하게 될 작업인데요. 자, 오른쪽 문제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 저희가 이제 아주 다음 시간부터 아주 핫하게 쓸 내용 중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기울기를 또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한테 뭐를 주고 우리한테 점 2개를 주고 구하는 거야. 근데 사실 어쩌면 새로운 내용은 아니야. 제가 이미 앞장에서 말하고 왔잖아요. 점 2개만 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치? 자,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여기 잘 써있네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잖아. 여러분들 그냥요. 이거 x값끼리 먼저 볼게요. 지금 x가 얼만큼 증가했어요? 3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냥 사실은 쓰면 되는데 이 자리는 근데 이게 무슨 자리예요? 이 플러스 3이라는 게 어쩌면 요 6에서 3을 뺀 거잖아. 그래서 같은 말인데 6 빼기 3. 어쩌면 같은 말인데 6 빼기 3을 한 거예요. 그리고 y값의 변화량이니까 y값도 y끼리 빼면 되겠죠. 빼보시면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이렇게 y끼리 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온다? 3분의 마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제 어쩌면 이렇게 푸는 어쩌면 똑같은 공식이야. 점 2개를 그냥 준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돼. 자, 제가 앞으로 점 2개를 주고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자, x끼리 뺍니다.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뺍니다. 요렇게 이제 리듬을 좀 타보시기 바래요.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요게 이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근데 주의할 점은 x를 여러분들이 요렇게 뺐으면요. y도 요렇게 빼야 돼. 방향은 똑같이 빼줘야 됩니다. 방향은.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요게 이제 어쩌면 오늘 배운 공식. 오늘 배운 어쩌면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응용한 내용이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밑에 여러분들 18번 풀어보실래요? 17번 풀어볼게요, 그냥. 자, 17번. 자, 기울기 구해보세요. 자, 점 2개를 주면 이론상 구할 수 있다는 거. 단지 앞장과 다르게 그래프로 안 주고 그냥 점으로 준 것 뿐이에요.
17번 할게요. 자, 5분밖에 안 남아서 조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기울기는 이제 1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파츠예요. 네. 기울어진 정도. 근데 수학자들의 고민 끝에 이런 공식이 탄생한 거야.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 즉 x가 요만큼 커질 때 y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분수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문제 혹시 풀어보셨나요? 자, 현빈아, 혹시 17번 기울기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하자? 쉬워요. x끼리 뺀 것분해. 그러니까 x끼리 뺀다는 게 일종의 변화를 보겠다는 거거든. 그쵸? 분해 y끼리 뺀 거. y의 변화를 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그냥 저희가 배운 공식이야. x의 변화량 분해 y의 변화량. 그래서 얼마 나온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돼. x끼리 뺀 것 분해 y끼리 뺀 거. 저는 사실 이제 요거 할 때는 이 말을 더 좋아해요. x끼리 뺀 것 분해 y끼리 뺀 거. x끼리 뺀 것 분해 y끼리 뺀 거. 뺄 때는 방향만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뒤에서 앞으로 뺐으면요, 얘도 뒤에서 앞으로 빼줘야 돼요. 선생님, 그럼 앞에서 뒤로 빼도 돼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뒤로 빼도요, 결국 계산해 보시면 똑같은 수가 나와요. 그래서 빼는 방향은 중요하지 않은데 한쪽을 빼면 똑같은 방향으로 빼줘야 돼요.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내용, 여기까지 빠르게 할게요. 이제 제가 사실은 얘는요, 이제 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건데, 솔직히 저는 여기 할 때만 설명드리고 이거 잘 안 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그래프 그릴 때는요, 절편이 제일 좋아요. 절편이. 근데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이게 어려운 친구는 그냥 여기도 절편으로 풀어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요, 요거 두 개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해봐.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y절편. 자, 순서를 기억해. 첫 번째는요, y절편을 먼저 찍을 겁니다. 자, y절편이 1이란 말은 아까 설명드렸죠. 요 점을 지나야 돼. 자, 점한계는 사실 나와 있는 거야. y절편이 1이라면서요. 요 점을 지나야 돼. 근데 자, 기울기의 뜻을 저희가 배웠잖아. 자, 기울기의 뜻이 뭐라고요? x가 요만큼 변할 때 분의 y가 요만큼 변할 때지. 그리고 자,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분수 모양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끔 해보잖아. 3도요. 굳이 말하면 분수로 바꿀 수가 있지. 1분의 3이라고. 요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뭐 하자? 자, 여러분 요게 뜻이 뭐라고요? 요게 x가 요만큼 변할 때예요. x가 1만큼 변할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게 뜻이 뭐라고요? y가 요만큼 변한다고요. 즉, 요 점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한계를 요렇게 기울기로 구하는 게 요렇게 가능해요, 사실은. 기울기가 3이란 말은 거의 같은 말이 1분의 3이잖아. 그럼 x가 1만큼 커질 때 y가 3만큼 커지는 요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선그은요, 요게 이제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그닥 안 쓴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할 때만 잠깐 해보는 거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고득점 원하시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한 군데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 마치 제가 얼마 전에 가간법, 대입법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 그 다음에 취향이 생기는 거야.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5번 문제 풀어봐. 자, 이번 페이지는요, 어쩌면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놀랍게도 둘 다 나와 있다는 거지. 요 자리가 기울기 자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요 자리가 y절편 자리라. 어쩌면 뭐 한 가지 장점은 x절편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요, 마찬가지로 내일은 저희가 여기 온라인 수업이 없고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토요일날 아마 오후 1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에는 올 수 있는 친구는 또 이제 오셔갖고 참여하시면 되고,
아직 코로나로 무섭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 온라인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준비 잘 해볼 테니까 자, 이번 주에도 자, 내일 수업은 없고요.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태은이도 빼먹지 마. 줌으로 가능합니다. 참여. 자, 이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입니다. 자, y절편 1이죠. 점한기를 찍으세요. 얘는 바로 써먹으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나왔는데 다시 기울기의 원래 뜻을 이용하자는 거야. 여러분들이 얘를 자유롭게 분수로 바꾸시면 돼요. 선생님 1분의 마이너스 3 말고 이것도 되나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말만 되면 돼.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바꾸신다면 뭐 하면 돼? 이제 요거의 뜻을 이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분모가 뭐였냐면 x값의 변화량이야. 즉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분자가 뭐다? y값의 변화량이야. 3만큼 감소했다는 거예요. 3만큼 내려갔다는 거예요. 즉 요점을 지나게끔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 근데 이거 별로 우리가 앞으로는 잘 안 쓸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 풀 때는 한번 연습해봐. 이렇게도 가능해요. 다시 y절편 찍은 다음에 기울기의 뜻을 이용해서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요만큼 변한다 로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